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1분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증권 투자가 192억 달러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3분기 기록을 넘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1분기 기관 투자가의 해외 증권 투자는 자산 운용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5에서 밀려난 한국이 올해 실적 감소로 6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감소폭도 컸다는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을 치른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줄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70포인트 오른 2347.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98포인트 오른 652.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틀째 팔자에 나선 외국인이 순매도, 기관 홀로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충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시장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정홍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신다면요. 정홍 대표님과 함께 탄탄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평택총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정우영 대표님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편안하게 봤고요. 앞으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물 전략뿐만 아니라 선물 전략도 함께 저희가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시장,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올라와주는 만큼 선물 쪽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작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흐름의 지속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가장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제약주들이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미 약품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그 밖에 제약주들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상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좀 가지 않고, 그래서 코스피가 좀 그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으로 몰리는, 이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 한 중순까지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대형주 일부가 가지고서 지수만 많이 갔지 실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개인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탄력을 많이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요,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제한적인 이유 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한 종목과 업종이 있다면, 230만 원은 비효율적인 매수 가격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없다면, 삼성전자 이외에 마땅한 대형주가 없고, 전기전자 이외에 마땅한 업종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급입니다. 처음에 78만 주를 매도하고 나서 그게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4월 21일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순매수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약 6만 주 순매도예요. 수급도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재벌 4대 개혁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순위가 뭐였냐? 자사주 매입으로 지배구조 강화하는 거를 견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현재 삼성전자가 약 40% 정도 자사주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끝나게 되면은 뭐 영원히 못하진 않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주주 같은 경우 지분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 4대 어떤 안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도움될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로 설명드린 걸 다시 차트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위쪽에 수평선이 보이시죠? 이게 230만 원대입니다. 제가 분명히 4월 28일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230만 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왜? 어차피 효율적성이 떨어져요. 삼성전자 들어가서 10% 먹을 돈이면 다른 대형도 들어가면 20%, 30%, 심지어 40%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왜 잡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 논리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 수급인데요. 왼쪽에 그 박스 있는 데가 78만 주 매도 구간이고요. 오른쪽이 6만 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나마 순매수였는데 오늘 매도로 전환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자사주 덕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소진되고 나면은 또다시 자사주 매입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당분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지금 노려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탄력이 제한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도 제한적이겠죠. 물론 다른 업종, 다른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올려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 급하게 올라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지수는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런 흐름 덕분에 코스닥에서 조금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저녁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관할 필요 없다. 그러더니 화요일 수요일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코스닥이 탄력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 이런 걸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좀 그렇구나.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게 다 결국 지수를 보면서 흐름까지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설명하면서 각종 팁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잘 보세요. 사실은요, 그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모아가셔도 여러분들은 20년, 30년 경험을 그냥 얻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밖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양시장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0일 655.68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52.04포인트 장을 마쳤는데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3,500억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기간 덕분에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후발 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지 밀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중소형주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이 있고요.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중형주하고 소형주 지수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상 최고점 대비 아직도 4.5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참 처참할 정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코스닥이 한번 갈 거고요.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가든 덜 가든 별로 저는 관심 없어요.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고요. 아주 뜨겁게 시작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한두 달 지나서고 이게 올해 최소한 가을 내지는 올해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었는데 좀 더 확인하고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장 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일 연속 외국인이 승매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가에 좀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이제 좀 상승을 해줬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관 쪽에서의 물량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내놓은 이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 쪽에서 받아주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뒷받침해줬습니다. 앞으로의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별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결국 기간이 어떻게 또 순매수를 하느냐 이거 하고요. 삼성전자 등락이 지수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트렌드 자체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일단 그걸 보면서 하루 정도 더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그렇고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보합권, 그러니까 크게 안 밀린다는 거죠. 약간 오르거나 약간 내리거나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대형주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여러 개를 관심 종목 두시고 기준가 오른 거 잡아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형주 상승할 때,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수익 안 나셨던 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코스피 대형주 20% 날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20% 날라 그러면 한 달 걸려요. 근데 코스닥은 종목만 잘 잡으면 하루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만큼 단기적인 그런 전망과 중기적인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단기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지수가 좀 변화가고 있고, 단기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단기 전망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중 기준으로 고점이 29일이었죠. 2371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는 하루 전이었던 26일이었습니다. 2350원인데 오늘 같은 경우 그거보다 좀 낮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이것만 볼게요. 이게 이제 장중 기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전에 종가 기준 고점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두 가지보다 다 낮죠. 낮은데 저는 이걸 단기 고점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 안 받고 그냥 또 날아가 버리면 솔직히 좀 불안해요. 차라리 좀 조정받고 코스닥을 움직여주고 종목 장세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라인을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파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반등 나오면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되겠고, 그동안 잘 갔던 우량주들은 매도 관점으로 대하는 게 좋다. 네,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고점에 대한 그 지점 확인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도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치인데요. 고점 라인은 장중 기준 5월 29일 2371선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올라온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대린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배당 확대 전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대통령의 한국해양선 선박 금융공사 설립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오상자이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72억 원 이상의 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조동아원인데요. 한국제분 흡수 합병 결정에 장 초반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네,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대린산업과 해운에 관한 그 각종 업종이 올라왔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 대린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올라왔는데, 대표님,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확대 전망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고 했거든요. 이 소식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오량주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굉장히 알토란 같은 주식인데요. 적정 주가가 24만 9,500원.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 보유자들은 직장인 단기로 2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먼저 제가 단기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최근에 어쨌든 이게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나는 6개월 이상 보겠다. 그럼 굳이 매도 안 해도 된다. 근데 다시 밀려버리면 좀 허무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재매수 노려보시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21선을 기다려보면은, 만약에 이제 안 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오게 되면 매수할 경우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겠고요. 이번에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IMF 때 그러니까 한 1,500원밖에 안 됐었어요. IMF 때 98년도에. 근데 이게 결국은 2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죠? 이게 100배가 넘게 갔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IMF 때 제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대림산업이 너무 싸더라고요. 야, 이거 묻어두면 되겠다 싶었더니 정말 100배가 나왔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주식 투자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5년, 10년짜리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초절대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마인드로 하시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좋은데 언젠가 우리나라가 한번 대폭락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했을 때 언젠가 또다시 이런 기회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제가 올려드린 적정 주가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우량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마음 편하고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대림산업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은 앞으로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겠네요. 일단 저평가된 우량주로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21선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합니다. 흥하해운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나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소식에 흥하해운이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1,530원 마감을 했거든요. 해운업 쪽에 대해서도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흥하해운이 대통령 발언, 이 정책 기대감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믿을만 하면 한 번씩 반등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나올 자리에 원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중기로 5일선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5일선은 조금만 늘리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부가 먼저 이런 정책을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업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일이 오늘 떴는데요. 한국항공우주와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9,5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관련돼서 좀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이거든요. 대표님, 오상자일은 이 소식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네. 적정 주가하고 현재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세요. 추세도 워낙 좋은데다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업 단기로 21선하고 5일선 두 번에 걸쳐서 보라면서 해주시고요. 손절가 10%만 엄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시네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하시라는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봅니다. 사조 동아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제분과의 흡수 합병 결정에 장 초반에 급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러왔는데요.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변동폭이 컸고요.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780원에 마감을 했는데 워낙 최근 자리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횡보하는 흐름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조 동아원은 이 소식 어떻게 접근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접근해도 되고요. 아니면 추세 매매해도 되는데요. 적정 주가 대비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저게 큰 호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추세적으로 워낙 좋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과 21선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벌써 이제 2005년이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4, 5년 전 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저게 201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13년입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봐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또 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록 음봉 나왔지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제가 이거를 더 깊게 평가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으로 정말 100% 거의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다가 오늘 반짝했으면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면 이거는 꼭 오늘 아니더라도 이미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개별주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주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개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목표가 설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동아원까지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사이언스가 올라왔네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현대위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역시 오늘 첫 번째 우량주는 한미사이언스가 올라왔네요. 오늘 한미약품에 대해서 호재라면 호재 같은 소식이 들려와서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한미사이언스 역시 6% 가깝게 상승하면서 7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또 떴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미사이언스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찾기에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약간 손실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자들은 전업단기를 60일이나 120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적정 주가가 제가 계산한 걸로는 17,5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죠? 지금 74,000원대죠. 아직도 4배입니다. 아직도 4배. 무지막지하죠? 아직도 4배인데 이게 그러니까 2015년이었죠. 얼마까지 갔습니까? 2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배 이상 고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평가예요. 그것도 4배.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충 이 정도 라인.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내일이나 모레 정도 던져주는 게 좋은 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요. 이미 추세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각각 60일과 120일 여기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접근하셔서 한 손절가 10% 보시고 수익은 한 10%나 15% 정도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5년, 2015년 후반에 80만 원까지 올라왔던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들 고점에서 상당히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이후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오늘장에 같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계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본점에서 좀 나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 만큼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외에 다른 분들이라면은요, 접근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와 61선, 121선을 이용해서 매수 노려보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올라왔습니다. 현대위아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졌는데 69,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치로 보면 너무 억울하죠. 지금 이게 22만 4,700원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우량주가.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까지 보유하시고 계신 분은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이하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4년에 고점 찍었어요. 그 당시 나름대로 갔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로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좀 내려갔는데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저는 뭘 기대하느냐. 저평가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현대위아에 들어가서 물렸던 외국인이나 기관거든요. 펀드들이 아마 그쪽에서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한번 올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인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묻어두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61선 이하 접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어요. 한미사이언스와 현대위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넥신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한국큐빅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 제넥신 첫 번째 개별주로 올라왔는데 오늘 장에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가까운 상승세로 44,900원까지 올라와줬거든요. 오늘 한미사이언스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제약 종목이 좀 올라와주는 흐름에서 제넥신도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접근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넥신이 오늘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탄력적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던지긴 좀 아깝고 해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을 했다가 그쪽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왜 관망하냐? 나빠서 관망이 아니라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자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가 어때요? 지금 직전에 고점 라인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바로 위에 매물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만약에 못 뚫어주면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든 높든 상관없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도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없는 분들은 차라리 더 비싸게 잡더라도 추세가 확실하게 가는 걸 보고 잡던가 아니면 관망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최근에 고점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략 7만 원이었죠? 이게 가격이 7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간단 강의를 해드릴게요. 7만 원에서 40% 빠진 가격이 얼마죠? 4728이니까 대략 28,000원.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2,000원이 되는 거죠. 42,000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사실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아주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도 또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장 고점, 최근의 고점에서 25% 하락과 40% 하락을 잘 보세요. 20% 하락은 눌림목의 마지노선이고요. 40% 하락은 추세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 찍은 상태에서 25% 정도 늘리잖아요. 이건 이평선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가격 논리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더 빠진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이너스 40%거든요. 40%에서 거기서 역시 지지가 되면 올라가는데 빠지면 추세가 이탈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40%를 깼다는 얘기입니다. 깬 라인이 어디냐? 42,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대략 이 라인이죠? 여기서 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정말로 관리하는 펀드가 있다면, 또 개별주 같은 경우 세력이 있다면 고점에서 40%까지 밀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보유자는 홀딩은 고점에 뒀는데 미보유자 감망,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44,900원이 직전 고점인 4월달 초의 가격대이고요. 그 전에 고점이 1월달의 고점과 동일합니다. 비슷한 라인대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시간 이후에 매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가격 논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5%는 눌림목의 마지노선, 그리고 40%는 추세의 마지노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 빠지는 좀 계산을 해보시고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넥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한국큐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이 올라왔어요.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도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2%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4,340원입니다. 거래량도 터졌는데 일단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상당히 거래량도 많았는데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제넥신 좀 길게 설명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냥 보유자는 계속 홀딩 하시고요. 현재 적정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1선 정도 오면 그때는
잡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큐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만큼 121선이 가장 좀 맞닿아 있는데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121선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죠. 제넥신과 한국 큐빅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돔의 오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테마주는 퓨전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주는 퓨전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오늘 17,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위로도 아래로도 좀 꼬리를 달았는데 저가와 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관련돼서 테마주 접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오늘 저가와 고가에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적정주가 대비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최근 저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규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 좋은 종목입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해줬었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저점 찍고 다시 고점 기록했죠. 근데 지금 단계가 어떻습니까? 21선이 61선 깨기 위해서 바로 지금 크로스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결국은 여기 깨지진 않을 텐데, 보유자들은 굳이 이거를 지금 던질 이유가 없어요. 저점에서 매수했든 고점에서 매수했든 상관없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요 최근에 저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가격대가 다시 온다 그러면 이건 도전해볼만 합니다. 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신규주가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되고요. 이 종목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최근 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넥스트칩이 올라왔는데요. 넥스트칩도 오늘 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가는요. 5월 19일은 13,550원을 기록을 한 이후 11,000원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눌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가격대가 상당히 상방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 상당히 올라와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보유자가 매도하는 게 현명하고요. 네. 미보유자는 무려 120일선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적정주가예요. 근데 차트로 본다 그러면 벌써 이게 봉우리가 3개를 찍었어요.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라인에서 매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거를 한 5배, 10배 올리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냐?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털고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던지고 없는 사람들은 60일도 약간 좀 위험합니다. 이게 파란색 61선이거든요. 이것도 좀 위험하고 120선이 현재는 낮지만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만약에 120선 전후가 된다면 그때 들어가면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와서 120선 근처에서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1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퓨전 데이터와 넥스트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부터 알아볼게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코스닥에서는 제약 매도 사인 주셨고요. 또 코스피 시작에서는 운송 장비를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는 역시나 강연회에서 중기와 단기 종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현물 전략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해야 될 업종과 매수해야 할 업종을 나눠주셨거든요. 대표님, 의약품과 코스닥에서 제약은 좀 매도 말씀해 주셨고 매수는 운송장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의약품하고 제약 같은 경우는 트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저쪽에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코스피에서 운송장비를 잡는데 운송장비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조선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되든 아니면 부품 업체가 되든 자동차 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현대위아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테마는 강연회에서 단기와 중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짜주셨을까요? 확인할게요.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 서비스업 여전히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단타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유통업 말씀해 주셨네요. 네, 주식 선물은 일단은 추세는 서비스업이고요. 단타는 전기전자와 유통업입니다. 포지션과 함께 접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추세는 여전히 서비스업이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추세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알 겁니다. 항상 똑같고요. 저는 손절할 때까지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거고요. 단타는 이제 전기전자와 유통업인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은 많이 있지만 백화점과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백화점 쪽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0%씩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종목 선물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현물에서 5%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 들어갔다가 5%가 내려가면 실제로 50% 수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 선물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금액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에 대해서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레버리지가 10%가 더 붙기 때문에 조금의 비중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통해서.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먼저 추세는 관망이 떴습니다. 그리고 단타 전략은 선물은 매도 물량 홀딩 또는 추가 매도, 옵션은 선물과 연동 대응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이 이제 고점에 대해서 단기 고점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그리고 오늘 한마디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물 옵션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미 매도하신 분들은 그 물량 홀딩하시고요. 네. 만약에 반등 나오면 추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이야 당연히 연동하면 되겠죠. 잠깐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분봉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실전에서는 308.78에 제가 매도 사인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오길래 306.75 정도 여기까지 오기를 바랬어요. 사실은 오늘은 추가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 들어갔으니까 사실 여기서 일각에서 추가한다 그래도 억울할 게 없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좋은 대로 하셨던 분들은 제 판단은 그래요. 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매도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을 넘기면 추가하시고 아니고 그냥 밀린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조정받으면은 분명히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건 미리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더 충분히 밀리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전략까지 탄탄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실 문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로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22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미코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 매수가는 29,600원에 비중 20%인데, 앞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미코를 29,000원대 상당히 높은 매수가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장은 24,450원입니다. 정말 많은 손실권에 있으신데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미코는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대안 종목 발생 시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차라리 이거 홀딩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이제 교체 매매하는 게 낫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가 참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 절묘하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까지 홀딩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손절 10%만 실행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손절 10% 너무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손절 10%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저점에서 하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21선까지 기다려라, 61선까지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 손절 10%를 지켜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점 매수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수해서 하는 건 도박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기 보유가 맞는 것 같고요. 기다리다 보면 그 가격이 한 번쯤은 오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최소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뒤에 온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웬만하면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16,100원까지도 보유를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홀딩을 계속적으로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님이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027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랴를 매수가 4,560원에 비중 15% 실으셨습니다. 쭉 가지고 가도 될까요? 장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제작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랴의 흐름을 볼게요. 오늘 5,280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4,560원이니까요. 수익권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랴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 있는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개홀딩이 맞습니다. 일단 네. 종목 자체도 저평가돼 있어요. 8,200원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플러스 20% 넘었다가 지금 플러스 15% 넘는 수준이니까 부담될 게 없고요. 계속 끌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업 중기로 5일선과 21선 만약에 그까지 오면 차례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쭉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아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수익권일 때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에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될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단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고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영진약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9,500원에 비중 50%인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장에서 정말 테마주로 불릴 만큼 상당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12,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역시 수익권에 있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바로 접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영진약품 그동안 한동안은 좀 빠졌다가 오늘은 좀 올라와서 12,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오려고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도 적정 주가가 1,000원짜리예요. 지금 12,000원대잖아요. 무려 12배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즉시 매도하시고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즉시 매도라는 편 쓴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과 120선까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세력주고요. 큰 흐름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은 그동안 좀 물려있던 물량을 일단은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건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 만큼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은 즉시 매도 전략을 해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61선과 121선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영진약품 보내주신 시청자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진약품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앞에서 전략 말씀을 해주실 때 테마에 대해서는 강연회에서 단기와 중기를 또 공개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회 공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6월 3일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577-7451번으로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예약을 해주신다면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그런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3일 오후 2시에서 4시입니다. 자, 강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과 정보를 항상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도 강연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찍 좀 와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현실대로 자리가 부족하면 40대 이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0세 갖고 모자라면 45세, 그것도 안 되면 50세 계속 올릴 거니까 어쨌든 남자분들이 좀 양보해 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젠틀하신 대표님이신데요. 정말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들으셨죠. 강연회에 대해서 예약자가 좀 넘치는 만큼 빨리빨리 예약을 주셔서 자리 확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